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오후 5시경에 로이 탄지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 윙어인 우스만 덴벨레가 이번 주에 있을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명단이 제외가 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면 이 강의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주말 리그 경기엔 스타드 렌과의 홈 경기에서 리그 3호 골을 폭발시키면서 팀의 3대1 승리를 완벽하게 이끌었습니다. 사실 골을 넣었기 때문에 대활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골보다 엔리케 감독이 프리롤을 부여하면서 가짜 9번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중원 지역에서 신호만 주면 정확히 패스가 배달되면서 키 패스를 7번이나 넣어주면서 사실 동료들이 골들을 못 넣은 게 문제였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도 덴벨레죠. 이 강인은 스타드렌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고 65번의 공을 만지면서 한 골을 비롯해서 슈팅 3회, 패스 성공률 91%, 기회 창출 7번, 상대편 박스 내 터치가 4회, 드리블 성공률 100%, 공격 지역 패스 4회, 롱패스 성공률 100%, 걷어내기 1회, 가로채기 1회, 수비적 행동 6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평점도 멀티골을 넣은 바르콜라 다음으로 가장 높을 수밖에 없었고, 경기 후에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엔리케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 이강인은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다. 우리 축구에 있어 대단한 자산이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공을 잃지 않는다. 그는 가짜 9번 역할을 맡았지만 자유롭게 플레이했다.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다. 영리한 공격수처럼 리바운드를 잡아 골을 넣었다. 그는 패스도 잘하고 슈팅도 잘한다. 매우 완성된 경기를 치렀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한 가지에 더 주목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강인이 추가골을 넣었던 건 후반 13분이었습니다. 이미 2대 0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4일 후에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 빅매치를 준비해야 할 필요도 있었던 파리 생제르맹이었다 보니까 과연 엔리케 감독이 선수 교체를 언제 하고 이때 어떤 선수를 교체할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만약 이강인이 이렇게 대활약을 하고 있는데 교체를 한다면 그건 무조건 아스날전 선발 출전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팬들도 더 많은 관심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강인은 풀타임을 시켰습니다. 괜히 좀 아쉬웠죠. 아직 이강인은 더 중요한 빅매치에는 선발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도 베스트 라인업엔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파리 생제르맹에 대해서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B클럽이에요. 1조 3천억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리그 우승은 물론이고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도 4강까지 오르고 2020년대에 준우승까지도 해냈습니다. 정말 챔스 우승 하나 보고 있는 구단이거든요. 이런 팀에서 이강인이 핵심 선수로 감독에게 인정받고 선발 출전한 선수라면 이건 게임 끝났겠죠. 프랑스 매체인 푸메르카토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서 7천만 유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PSG는 그를 팀의 핵심으로 여기면서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이 23살인데 벌써 1,000억 가치라는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을 300억에 영입을 했습니다. 2,200만 유로였죠.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700억 이상의 평가인데 B클럽이니까 이강인을 수호하는 거지 중하위권이었으면 이미 이강인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을 했을 것입니다. 1,000억 가치인데도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붙박이 주전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좀 달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강인은 불만 하나 없이 팀 플레이를 강조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어디서 더 성장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레츠 같은 경우에 21살에도 1억 3천만 유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나이가 어린데 가치가 높으면 몸값이 더 엄청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 이강인의 이적률 상승 속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했었던 한 감독도 이강인이 가장 눈에 띄었다고 극찬하고 이렇게 정말 잘하는데 좀 의아합니다. 이강인은 라커룸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프랑스 매체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강인이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아스날전에 선발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또 모든 선수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이르 에메리, 하키미도 풀타임을 뛰었고 아스날전
100% 선발 출전입니다. 가능성은 있었죠. 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로이 탄지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 윙어인 우스만 덴벨레가 이번 주에 있을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명단이 제외가 되었다고 했고, 그 이유가 엔리케 감독과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어쩌면 감독에게 대든 거겠죠. 엔리케 감독은 가차없이 덴벨레를 명단 제외시켜버립니다. 덴벨레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음바페 시대가 끝난 후에 에이스로 군림하려고 했는데 4골 3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도 리그 1위거든요. 오른쪽 윙어로서 워낙 민첩성과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찬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팀에 큰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문제는 모든 경기, 모든 상황에서 믿음이 가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좀 활약을 한다는 거죠. 분명 파리 생제르맹의 큰 전력이긴 합니다. 엔리케 감독은 지난 시즌 이강인을 오른쪽 윙어로 기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덴벨레가 이탈을 했을 때 오른쪽 윙어였지 덴벨레 자리를 뺏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멀티 자원이라는 걸로 팀에 문제가 생길 때 출전하는 선수가 된 거죠. 엔리케 감독이 그냥 감정으로만 이런 징계성 명단 제외를 할 리는 없겠죠. 덴벨레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좋은 활약을 하는 이강인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명단 제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현지 팬들도 프랑스어를 번역해서 보면 덴벨레 편에 서 있는 팬들의 반응은 별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덴벨레는 바르셀로나에서도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부상도 많으면서 신뢰를 주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2년차가 되고 음바페 없으니까 지가 왕이 된 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이미 덴벨레보다 더 큰 선수들도 데리고 있던 경험도 있고 엔리케 감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넘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정의. 좋네요. 냉정하게 덴벨레의 100% 컨디션에 이강인도 같이 출전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아스날도 힘겹게 버티면서 무패로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홈에서 걸어 잠그는 전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체급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센터백 레벨 비슷하고 풀백에서 하킴의 존재감이 매우 크죠. 미드필더는 아스날이 외대고르가 없기 때문에 피지컬에서는 좀 앞서지만 기술력이나 패스 능력은 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격진은 양팀 다 최대 강점은 아니었습니다. 공격진은 양팀 다 최대 강점은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시즌 붙어본 팀 중에는 가장 강팀이라서 큰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경기에서도 이강인은 중앙 지향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프리롤이 될 것이고, 어차피 하키미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윙어 자리가 그리 아쉬울 건 없습니다. 덴벨레가 최대 강점 스피드와 돌파인데 내려앉은 아스날에게 그리 위협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경험까지 쌓으면서 엔리케 감독의 극찬하는 이강인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아스날의 비열함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경기에서 이강인이 파울 얻고 프리킥 한번 쏘면 진짜 정말 행복할 듯 합니다. 여러분, 이강인 출전 경기는 정말 보는 맛이 있거든요. 아스날과의 빅매치에서 이강인의 활약 한번 지켜보시죠. 수요일 새벽 4시 경기입니다. 어떻게 좀 알람 맞춰드려요? 지금까지 파리 생제르맹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평가로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